바이낸스 사용법 기능 100개 중 초보가 쓰는 것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앱을 켜는 순간 메뉴가 폭발하죠. 그때부터 초보는 차트가 아니라 버튼에 먼저 맞습니다. 오늘은 돈 세는 기능만 딱 뽑아서 첫날의 헤맴을 지워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사용법 기능 100개 중 초보가 쓰는 것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기능이 많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고, 선택지가 많다는 건 실수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입금부터 선물 주문까지 초보 손이 닿는 구간만 압축해서 한 줄 동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바이낸스가 복잡한 미로가 아니라 내 손에 맞는 조종석처럼 바뀝니다. 세팅 하나가 체결을 바꾸고 체결이 바뀌면 계좌가 버티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버티는 속도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는 처음 세팅, 거래소 선택 기준, 수수료 계산, 주문 동선, 포지션 확인까지 초보가 멈추는 지점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다음 화면에서 바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보가 가장 자주 틀리는 건 기능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섞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눌러야 하는 버튼은 앞에, 참아야 하는 버튼은 뒤로 밀어서 손이 실수 없이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 그걸 자극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로 눌렀는지, 어디서 리스크가 커졌는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한 장으로 모아뒀습니다. 보다가 손이 멈추면 고정 댓글부터 열고 그대로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길이 끊기지 않게 이어드릴게요. 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도 공개합니다. 단타는 방향이 맞아도 수수료가 수익을 씹어먹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그 새는 구멍을 눈에 보이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할인은 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시장가만 쓰면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고, 지정가를 섞어 메이커 비중을 늘리면 숨통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할인 링크, 등급, 주문 습관까지 한 번에 묶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 루틴도 보여드립니다. 멋있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먹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기준선을 그어드릴게요. 무작정 따라하다 깨지지 않게요. 사실 코인 거래의 첫 단추는 차트가 아니라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불리하면 실력보다 먼저 돈이 새요. 그래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규모까지도 포지션이 열리니 사람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100배가 열렸다는 건 수익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면서 청산선도 더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입 버튼보다 먼저 교차 격리, 레버리지 위치부터 잠급니다. 세팅을 고정하면 같은 방향에서도 결과가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체감상 훨씬 저렴해요. 단타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수수료가 계속 찍힙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계좌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수익이어도 손에 남는 숫자가 달라지니 사람들은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거래 시작 전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수수료를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를 0.055%라고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의 레버리지를 20배로 잡아볼게요. 퍼센트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수수료는 규모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도 찍히고 나올 때도 찍힙니다. 그래서 같은 퍼센트라도 반복 매매에서는 체감이 훨씬 무겁게 옵니다. 초보가 왜 남는 게 없지를 처음 느끼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계좌의 체력처럼 쌓입니다. 한 번은 버텨도 10번이 되면 다리가 풀리죠. 그래서 실력 얘기 전에 내가 싸우는 링부터 바꿔야 합니다. 수수료를 줄이면 같은 전략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조건이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놀라셨죠?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와 구조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기준은 초보가 돈을 잃는 실수 구간을 그대로 찌릅니다. 수수료는 피를 빼고, 동선은 버튼 사고를 만들고, 언어는 멘탈을 흔듭니다. 레버리지와 원화 동선은 속도와 실수를 동시에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로 재듯이 봐야 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공개해놨습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일수록 이 숫자 차이가 수익선과 멘탈을 갈라놓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으로 눌러보면 0.015%는 조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몇 번만 쌓여도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먼저 커집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수수료를 줄이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이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이렇게 갈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 가능,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입니다. 막히는 순간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초보에겐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만 가능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입니다. 원화 동선이 짧아지면 환전과 이동에서 생기는 실수도 줄어듭니다. 지금 A거래소 이벤트 기간이라 첫 가입 시 $100를 무료로 받고 바로 거래까지 이어집니다. 100만원으로 1억 원 만든 방법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확인해주세요. 이제 A거래소 가입 시 $100 받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투자 동선을 5분 컷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점에 올린 내용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로 들어가세요. 반드시 그 링크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가 연결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회원 가입창이 뜹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한 번 더 입력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가 답입니다. 오타 하나가 시간을 통째로 빼앗습니다. 레퍼럴 코드 칸에 숫자 9999를 입력하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고 약관 2개에 모두 체크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회원 가입은 완료입니다. 회원 가입 후 추가 정보로 넘어갑니다. 계좌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빈칸을 채운 뒤 확인을 누르세요. 관리자 확인 후 거래 가능 계좌로 승인됩니다. 승인이 되면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가 입금되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이 보이면 화면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승인해서 반려가 나는 분들은 대부분 내용보다 입력과 사진 상태에서 걸립니다. 밝은 곳에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게 잘림 없이 올리면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급하게 찍고 올리면 되돌아올리면 번복됩니다. 여기서 중복 체크는 필수입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함이 겹치면 중복 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고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뒤에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다음은 거래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면 다른 코인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종목만 잡고 버튼 위치부터 익히는 게 안전합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시장가, 지정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한 뒤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포지션이 생기면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청산가, 증거금, 미실현 손익까지 같이 보세요. 이 3가지를 같이 보면 버티는 범위가 숫자로 보입니다. 초보는 예측보다 확인을 자주 하는 쪽이 오래 갑니다. 시장가는 빠르게 체결되지만 체결가가 흔들릴 수 있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대신 체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지정가로 버튼 감각부터 익히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고 어떨 때 숏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진입입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저점 고점이 같이 높아지면 롱 근거가 선명해져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어요. 뉴스는 내용보다 뉴스 이후의 반응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 포지션이 편해질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이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숏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감정 대신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줘서 특정 시점의 롱숏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지표만 믿고 누르면 결국 다시 감으로 돌아갑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진입이 또렷해집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실수는 줄고 분할 진입이나 손절도 지키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입 직전엔 교차인지 격리인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주문이 시장가인지 지정가인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한 번이 청산 공포를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크기는 내 손절선이 버틸 수 있는 범위로만 잡으세요. 레버리지를 올릴수록 금액을 줄이면 청산선이 멀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초보는 크게가 아니라 오래가 이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고 수수료 구조를 먼저 계산하세요. 세팅을 잠근 뒤 롱은 상승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신호가 겹칠 때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